네, 이제 수급도 풀어보고 또 소문도 들어보고 할 시간이고요. 금요일이니까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뭔가 연초부터 꼬이더니, 그렇죠? 이 엔솔 때문에 수급이 꼬이더니 네네. 결국에는 꼬임이 풀리지가 않네요. 이 실타래가 엉켜 있듯이 매듭을 잘 좀 풀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엔솔 얘기가 좀 아직도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엔솔 시즌 1은 어저께까지 이제 그제로 끝난 거고요. 네. 시즌 2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청약 자금은 오늘 환입이 되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일 일자 보면은 이제 유한타증권의 퀀터 애널리스트 김강현 애널리스트의 레포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이 환불은 내일이고 상장은 일주일 후라고 하는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재료인데 어떤 의미죠, 그게? 그 지금 이제 시즌 1은 이제 청약과 관련돼서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 수급이 교란됐었던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청약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따를 하게 되면 그 패시브 전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꼬일 수 있는 부분을 그 청취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좋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수급 논리니까 유한타증권의 광현 애널리스트, 퀀트 애널리스트, 퀀트, 네. 그러니까 뭐 계량 경제 하는 그렇죠. 분이시군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수급을 좀 봤는데 뭐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뭐 지난해 저희 열심히 얘기들 했는데 K 방산으로 떠오르고 그렇죠. 있죠. 사실 방산의 개념보다는 이제 뭐 우주라는 개념도 그렇죠. 있고 우리는 국가 미래 전략이기 때문에 뭐 개별 기업성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네네.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게 연말부터 이제 연초까지 그렇죠. 아마도 그 수주의 희망이 굉장히 많이 네네. 미치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뭐 저 수급을 좀 봐주신다면.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LG 화학하고 빗대어서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MSCI 이머징에서는 삼성 SDI가 탈락이 됐습니다. 네. 그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제 IT로서 삼성전자 저희가 주시해 봐야 될 부분이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면 방산, 항공우주면 항공우주, 그리고 UAM이면 UAM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 회사가 그 중후장대 산업을 꾸준히 이끌어왔었던 국내 시장의 선도업체로서 이제 자리매김이 좀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외국인 수매수 상황 봤을 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공통된 특징이 2차 전지에 집중이 되어져 2차 있죠. 전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따로 시장의 분위기를 휩쓸리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꽝이면 꽝 대신 닭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다라고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삼형제 세트 메뉴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것이 좀 반영된 부분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완성업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장비 업체나 아니면 소재 공급 업체까지 어우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시장의 수급이 죄다 또 2차 전지로 확 쏠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아, 이제 쏠림이 좀 껄끄러워요. 쏠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된다고 갑자기 신규 발주를 한다거나 네. 신규 공급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지금 이제 상장 이벤트 이 파티가 시작됐고 네. 이번에 붐업 됐을 때 이 파티에서 좋은 분위기 잘 느끼시고 그리고 새롭게 좀 저평가된 것으로 옮겨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아마 여담이 뉴스는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여담이긴 한데 사실 2차 전지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니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 포지션하는데 니켈의 전 세계 이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 니켈 값이 지금 급등했거든요. 네.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5%가량 올랐기 때문에 톤당 23,000달러 LME에서
그러면 이 2차 전지들은 원재료 값에 이렇게 상승이 원가 부담으로 수익이 수익성.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전혀 얘기들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이제 주가가 엔솔의 상따만 지금 얘기해요. 예,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일 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약세를 보일 때 그때 뒷북으로 뉴스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설을 하는 것이죠. 참 하여튼 뭐 여담입니다. 생각은 해봐야 되고 알고는 있어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래도 뭐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예. 자, 일단 소문까지 가봤고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업이죠. 네. 예, 대동입니다. 대동. 예. 오, 이번에 세스에서 좀 관심을 끌었었던 부분이 농기계 업체 존디어가 관심을 끌었거든요. 네. 존디어의 이제 자미 힌드먼이라고 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면 2050년도까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으로 급증을 하게 된답니다. 이것과 반해서 식량 생산할 수 있는 토지나 노동력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 농기계, 일종의 로봇화된 자율주행 농기계.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이 스마트화 관련돼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 한번 다시 봐야 될 상황이 돼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국내에 이제 곡물 관련주, 뭐 농산물 관련주 저도 네. 가끔 이제 뭐 찾아보고 언급을 하는데 국제 시세의 농산물은 직거래를 하면 되죠. 근데 그렇죠. 관련주라는 게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네. 않거든요. 2차 가공하는 이제 그 뭐 식품업체들 몇 개가 있지만 뭐 제분업체들 아주 뭐 별로 주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농기계, 특히 우리가 잘 만드는 특히 요 대동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변모가 되고 있어서 이수천 이사님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좋습니다. 저도 흥미로워요. 이게 관심 있고. 대동 같은 경우는 업력이 오래됐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공동대표 체제인데 창업주의 후손께서 하시면서 회사가 기존에 이제 그 굴뚝 산업에서 이걸 갖다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전문 경영이 또 영입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회사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굵직한 게 한 3개 있죠. 대동이 있고 과거의 동양공업이라고 하는 TYM 그리고 이제 LS 엔트론이 있는데 아무래도 K농기계의 선도 기업은 대동이다라고 감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K농기계의 성장세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트랙터 수출만 놓고 봤을 때 2017년도에 5억 6천만 불에서 2018년도 6억 5천만 불, 2019년도는 약간 슬로우했습니다. 6억 4,100만 불인데 2020년도에 7억 1,300만 불,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8,900만 불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변화되는 세상에 수혜주로 등극을 하면서 우리의 그 스마트 농기계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지금 미국 법인이 매출 호조를 보이면서 현재 공장이 풀가동인 상태인데 지금 넘치는 주문을 소화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느냐?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잔디를 깎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소규모 경작을 하는 인구가 늘게 됩니다. 우리는 마당 뒤에 텃밭이 뭐 한 평, 두 평이죠.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취미로 농업을 하게 되는, 마트 갔을 때 신선 재료 식품이 없는데 내가 직접 내 땅에서 뒷마당에서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이 대동이 포지셔닝에 있었던 60마력에서 100마력의 이 중소형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3위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대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마트 팜이라는 개념도 요즘 많이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 그래서 이제 스마트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동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 최초로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타 업체하고 틀리게 부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하고 고객 상담 데이터 기반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고객 만족 센터를 오픈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 대형 트랙터 HX 모델에 100에서 120마력 이 마력대가 중간 마력대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새롭게 출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무겁거든요. 그 소에 그걸 치운다거나 사료를 한다거나, 그것과 특정된 소형 스키드 로더를 출시를 하고요. 전기로 혹시 뭐 움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기로 되는 것 아직은 디젤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점점 전동화가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수소 같은 개념으로. 수소는 이제 그 나중에 마스터 플랜으로 길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디젤 엔진도 사실 국내에서 최초로 친환경을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친환경 엔진을 개발해서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의 2단계로 선회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진 후진에서 이제 돌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이 선회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2019년도에 SK텔레콤하고 실시간 측위 기술, 실시간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항기를 상용화했었던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진 자율주행 트랙터 및 농기계 원격 관리를 하기 위한 커넥트를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전문 경영으로 영입했었던 원유현 CEO의 이력을 놓고 보면은 KT의 미래 통합 사업 추진실 출신이기 때문에 네. 회사가 이렇게 디지털 포메이션 하는데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창의적이시네요. 그렇죠. 뭐 혹시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농지나 뭐 이럴 때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센서로 감지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뭐 드론 같은 게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이제 농기계에 붙어 있다가 드론이 떠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뭐 인공지능으로 판단해가지고 향후에 진행을 그런 하면 식으로 발전이 될 수 그렇게 되면 있겠죠.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세스에서 그 존 디어 같은 경우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가 돼서 그러니까. 미국이 드노볼 땅은 24시간 알아서 경작을 하는 걸로 호평을 받아 카메라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농밭에 네.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튀어가지고 안 보이면 뭐 그걸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닦을까 고민인데, 네네. 우리만의 창의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사실 농기계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네네. 고리타분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세경 형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좋으시다고 예, 하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롭게 추구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인데요. 네.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 미래 농업 체험을 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동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제주도 애월 중산간에 20만 평을 확보해서 토지를요? 예. 오, 이미 지금 2014년도에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시려나? 에코팜 시티라고 에코팜 해서요. 시티?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에코팜 시티에서 스마트팜을 갖다 시연하는데, 사실 지금 그 상장된 기업들, 스마트팜 관련돼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죠. 네. 그 기업들이 시총이 그 하나 재료 갖고 현재 대동이 시총하고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스마트팜, 그냥 단순히 뭐 상추 그거 몇 포기 해봤자 그 시설 작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특화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통해서 수확 시점, 기후 상태, 비료 투입 시점까지 이것을 갖다가 농가별로 맞춤 컨설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3만 평 규모로 모빌리티 신공장을 지난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 청소기, 자율주행 로봇, 뭐 친환경 이바이크, 친환경 골프카트, 회사의 성장 비전을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청소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해서 무선 충전하고 알아서 다 청소하고 다시 충전하고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골프 카트도 나중에는 이제 무선 자율주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리 친환경 하기 위해서 이
바이크라고 하죠. 전기 바이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배달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국내에서 그 다마스나 라보라고 하는 그 소형 차량이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어투도어로 물류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1톤짜리 네. 소형 그 소형 화물차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구 국가산업단지 투자를 통해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농기계 만들던 회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있는 큰 그림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중추차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네네. 비전들이 있고 실제 실행화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매력도가 2,800억이에요. 네, 좋네요. 저렴하죠. 네,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려서 지금 일정 부분 한 단계 레벨업 됐지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특히 이제 해외 법인이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이 국내보다도 훨씬 매출이 더 올라올 상황이고 네. 작년 그 3부 그러니까 2020년도에 2020년 매출보다도 2021년도 매출이 폭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풀캐파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작년에 이제 수출 3억 불 탑으로도 수출의 날 표창도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스마트화 관련돼서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또 시간을 갖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뭐 한국항공우주하고도 매칭이 되겠는데 소개 한번 시켜드리면은 뭐 소형 위성 같은 건 아니면 드론 쪽 네네. 해가지고 농기계하고 우리 뭐 농업 강국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이 에너지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지만 분명히 제가 늘 강조하는 식량에 대한 거 그렇죠.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네.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죠. 하여튼 요 대동은 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서초동에 뭐가 있나요? 예, 서초동에 서울 사무소가 있고요. 거기서는 스마트팜 그거 관련되어 있고 지금 뭐 IR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바쁜 상황입니다. 시장의 네.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 제조공장은 창녕에 있던 걸 제가 예, 본것 창녕에는 이제 그 스마트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뭐 해외 법인이다 해서 지금 회사가 본격적으로 커나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기업이고요. 언제 같이 한번 탐방 가시죠. 그러시죠. 네, 네.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은 농업 산업의 구글이랍니다. 좋습니다. 흥미로워요. 네, 하여튼 자 여기까지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이 기업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은 뭐 시장하고는 별개로 기업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니까 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드린 거고 시간 관계에서 짧게 뭐 네. 지난번에 못하신 원준에 대한 추가 뭐가 그렇죠. 내용 있네. 원준 같은 경우는 뭐 정경민 그 PB가 나와서 네. 설명을 꾸준히 쭉 잘해줬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정경민 PB가 소개하고 나서 시장에서 오버행이 좀 순조롭게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회사가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대동을 좀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원준 요거 추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